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나. 저는 사실 유학동양학과라고 하는 이름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유교 거리가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이런 걸 지금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박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동양학과 백영선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유학동양학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아니 선생님 먼저 내가 선생님이 선배니까. 우선 유학동양학과는 유학이랑 큰일 났다. 동양 철학이랑 또 한국 철학과를 가르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해주세요. 네, 유학동양학과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학과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철학이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나 문학이나 모든 것이 다 종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공자, 맹자 아시는 것처럼 뭐 논어나 맹자 이런 원전들을 공부하는 과라고 합니다. 유교 경전만 읽는 학과는 아닙니다. 우선 근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공자, 맹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성균관은 어떤 곳이었던 거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론 경전을 읽었지만 경전은 자료일 뿐인 거고 경전 내용을 잘 이해하기만 하는 그런 인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할 줄 알고 그런 인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던데 대부분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다른 공부랑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 학과들이랑 굉장히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는 한자나 한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학부 수업에서는 꼭 한문을 모르더라도 수업이 따라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문 공부를 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유학동양학과에 양현제라는 어떤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또 한문도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학과 수업도 열심히 하고 또 그쪽에서 한문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현제라는 곳이 예전에 양현고라고 해서 일종의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취지로 한문 공부 혹은 외국어 공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학부생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미리 다 공부를 해와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한자를 공부하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시험 문제가 결코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워서 이제 답할 수 있는 수능 같은 공부를 생각한다면 유학동양학과에서의 시험 문제를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적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술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자기 생각을 이제 키워온 학생들이라면 재밌게 생각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양철학 과목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비교철학도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철학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양철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양철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동양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는 사실 유학동양학과라고 하는 이름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들어와서 보면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유학동양학과라는 이름에서 바로 매력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뭐 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유니크? 굉장히 독특한 거, 아무 데도 없는 거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졸업한 학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공기업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과 출신인데 유학동양학과라고 하니까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독특하다, 이게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취직을 할 때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오히려 다른 거를 조금만 하면 이제 유학동양학과를 졸업했다는 게 큰 가산이 되더라. 유덕화가 나온 묵자? 이런 영화도 있는 거 묵자 아니고 묵공. 묵공이었어요, 제목이. 그런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개벽이라는 영화였는데 임권택 감독이 만든 그 옛날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 잘 모르실 거예요. 해월의 일생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요즘 아주 최근으로 옮겨와도 뭐 자산어보야말로 정말 철학자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보셨어요? 가야 돼요. 안 그래도 제가 봐야지 하면서 이제 못 가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균관 스캔들을 보셨어요? 봤죠. 그런 거 보는 거 도움이 될까요? 성균관 스캔들을 보면 거기에 옛날의 유생들이 어디서 잠을 잤는지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뭐 그 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잠깐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유교 거리가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이런 걸 지금 지칭하는 것 같은데 유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교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텐데 맹자도 매우 레디컬하고 순자도 마찬가지고 주희도 그렇고 그 보수적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 그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거기 때문에 보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어쨌든 유교거리라는 말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어서 윤리교사가 되는 게 또 중요한 어떤 한 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또 유학동양학과에서 국제어 수업도 많이 하고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나 외국 학교에 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진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이제 콘텐츠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되니까 교육 콘텐츠 쪽으로도 나가고 문화 콘텐츠 쪽으로도 나가고 복수 전공을 그쪽으로 하면서 유학동양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살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유학동양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약간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개발해서 또 문화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네,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전망을 그쪽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이다. 유학동양학과에는 유학도 있고 동양철학도 있고 한국철학도 있고 양현제도 있고 아름다운 선생님들 너무너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제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 유학동양학과에 많이 오세요. 네, 유학동양학과에서 만납시다.